근데 대나무숲은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뭐를 할까요? 경제 얘기를 좀 우리 송작두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여기서 작두가 또 쑥 들어오나요? 네, 이게 뭐냐면 예, 뭐. 오늘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1분기 경제 성장률이 1.6%입니다. 1분기 3개월 동안에. 그래서 올해의 중반까지만 해도 요만큼만 3%. 하면 6.4%네요. 아. 1년 내내 하면. 그렇죠. 제가 곱하기 연초에 4니까. 뭐라 그랬죠? 5% 6% 간다. 6% 간다 그랬죠? 네. 네. 근데 제가 틀린 것 같습니다. 왜요? 그 이상 갈 거라고? 이 추세면 7%, 8%도 가겠네요. 헐. 왜냐면 1, 2, 3월하고 지금 4월하고 성장세가 또 달라요. 지금 4월 들어서는 이 성장률이 3월보다 훨씬 더 가파라졌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백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있고 사실상 11월 달 가게 되면 국민의 어떤 완전 면역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6월 2분기, 3분기 원래 이제 모든 수출 시장 4분기에 몰려 있거든. 정말 화려한 피넬라의 4분기를 딱 때려줌으로 인해서 정말 70년대 이후에 7%, 8%도 갈 수 있는 네 자. 그런 성장률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박양수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이 뭐라고 했냐면 1분기 성장률이 1.2%나 1.3% 정도만 나오면 코로나19 영향이 없던 2019년 4분기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을 했는데 이미 그 레벨을 넘어섰다. 뛰어넘었어요.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훌륭한 기사가 네. 이 대문짝만하게 안 나오는 거고요. 네. 이것들이 기사 포장을 어떻게 하냐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라고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코로나 수준에서도 마이너스 1%? 저는 이제 마이너스 아니라고 우기고 있지만 거의 0%에 가까울 만큼 선방을 해냈어요, 작년에. 엄청 선방을 해낸 거예요. 그 상황에서 지금 그 2019년도, 18년도와 비슷한 수준, 이러는 수준 안에서 지금 1.5, 1.6%, 3.2%, 9.2%, 뭐 이런 식으로 성장을 바라볼 수 있는 성장의 가속도를 붙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지들한테는 예년 수준이야. 우리가 예년에도 이 정도는 했어. 뭘 예년에 이전에 이렇게 해봐.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의 성과가 지난 20년 동안 최고 경제 성과의 1, 2, 3, 4야. 그렇죠. 그리고 올해는 더 큰 성장을 해갖고 있는 거고. 외론들이 살고 있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가 느끼는 나라하고 다른 나라 얘기를 하는 걸까요? 네. 예. 근데 지금 김천래님께서 역시 수출에 낙수 효과는 없나 보네요. 자영업은 힘들어요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지금 이제 수출이 워낙 그 대기업 위주로 수출 대기업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이다 보니까 네. 이 대기업들이 벌어들인 돈은 엄청 많아요. 여기서 생긴 돈들이 정당하게 과세만 돼도 법인세에서 늘어나는 재정 증가가 엄청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땡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서민들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복지 사각지대에 투입을 해야 된다라는 게 정상적인 국가 운영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론이나 기레기들이나 재벌애들은 그게 싫은 거죠. 위기 상황에 우리가 이렇게 해서 한국 경제 지켜왔는데 이 덕을 왜 나눕니까? 또는 더 위기가 올 수 있으니까 이거 우리한테 유보금으로 다 쌓아놓는 유보금으로 거죠. 세금 떨지 말고 다 그대로 유지시켜 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투자해갖고 뭐 할 거 아닙니까? 라고 우기고 있는 논리를 펴나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행정부가 뭘 하냐면은 투자소득세를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정말 최상위 0.3% 50만 명이 투자를 해서 이득을 얻은 그 이익이 10억 원, 우리나라 돈으로 10억 원 이상이면 여기서 이제 세금을 한 0.4% 정도 수준까지 올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돈으로 뭘 하겠냐? 그 돈으로 사실은 더 어려워진 사람들한테 풀겠다라고 재원을 마련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새롭게 증세를 하지 않아도 우리는 지금 송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출이 늘어난 기업들의 법인세만 정상적으로 걷어도 그럼요. 그렇죠. 정상적으로 걷어도 엄청난 재원이 마련이 돼서 사실은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쫙 뿌려도 전혀 끄떡없는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죠. 최소 재정 수입 안에서 법인세 추가
수입 부분이 저는 40조에서 60조까지도 거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네. 너무 좋아. 실적이 단순히 10% 20%가 아니고요. 160%, 170%막 업종 따라서는 이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 그렇게 벌어가지고 그냥 배당 때려갖고 주주들끼리 나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야 어떻게 해서든지 법인세를 줄이니까 그렇게 줄이고 깐다고 하더라도 내야 될 세금은 그 정도 수준까지 거칩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게 하느냐는 정부가 이거를 힘을 받으려면요. 재벌이나 언론한테 밀리면 안 돼요. 그렇죠.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진짜로. 그러려고 하면 우리가 정부를 밀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전세 살면서 종부세랑 상관도 없으신 분들이 이재용 상속세 걱정해 주면서 그와 관련해 가지고 그런 걱정해 주고 나라 살림 걱정하시고 증세 걱정하시는 순간이면요. 본인한테 돌아올 보상금이나 지원금을 오히려 본인이 포기하는 짓이라는 걸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공짜로 우리가 포퓰리즘을 통해 갖고 선심을 얻는 게 아니라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마스크 써가면서 외출 안 하고 자제해가면서 이 대한민국의 방역을 지켜왔기 때문에 의당 보상 받아야 될 보상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기업들이 배당금으로 엄청 뿌리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진짜 인별그램 그 피드만 봐도 아 이번에 배당금 얼마 받았다 이게 날아왔다 이런 게 인증이 올라오는데 그냥 일반인들도 올라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그냥 사람들은 부러워하죠. 아 주식 투자 잘해서 배당금 받았구나 부럽다. 나도 주식을 사야 되나 이렇게 흘러가는데 사실은 관점을 다르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물론 주주들한테 배당금 돌아갈 부분 돌아가야 되는데. 일단 내 세금은 좀 제대로 낸 다음에. 그러니까 아니 세금 내도 남잖아. 남아서 배당까지 다 받아갔잖아. 근데 그거 세금 안 내고 내가 이쪽 통장에 넣어놓고 있을 테니까 이 돈은 내 돈이니까 건드리지 마요라고 말하는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미 1,700조가 넘는 유보금이 지금 쌓여 있는 상황에서 안 쓰고 있잖아 지금. 근데 거기다가 수백조 원을 더 얹겠다고 유보금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지금 좋기는 좋나 봐요. 이 경제 기사들을 보면 헤럴드 경제 같은 경우에는 GDP 1분기 1.6%, 올 4%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모든 거를 다 안 좋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 언론이 봐도 지금 좋은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언론이나 야권의 어떤 그 방향이 문재인 정부 경제 못했다는 이제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백신하고 코인 그렇죠. 가지고 예. 이슈를 다시 만들어가고 있어요. 부동산 쪽으로 또 가려고 지금 하고. 주홍열님께서 재난지원금 지급하고 나중에 세금으로 가져간다는 괴소문이 돌고 있다고. 그 똑같은 거지. 아이고. 그 세금은 서민들한테 걷는 세금 아니니까 아니라고. 얼마든지 받아도 된다. 그러니까 모든 걸 이런 방식으로 앞뒤를 비틀어서 꼬아버리니까 그렇죠. 이게 결국은 국민들이 속는 거예요. 어제도 잠깐 얘기해서 뭐 논란이 많았습니다만 지금 여야가 다 나서가지고 가상화폐 관련된 거 어떤 형태로든지 개입이 필요하다, 안정화가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실명 등록을 해야 그게 보장이 받고 그 실명 등록이 된 상태에서 세금을 걷게끔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아무도 누가 얼마를 갖고 있는지 세금을 어떻게 걷습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인 구조 안에 제도권 안에 삽입을 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으로 거래소 등록이라든지 거기에 관한 실명 정보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세금이 나가는 거죠. 근데 언론 기사는 뭐라 그럽니까? 보호는 안 해주면서 세금부터 뜯어간다. 어떻게 세금부터 뜯어가요? 당신 그 디지털 지갑 안에 얼마가 들어있고 당신 알 수가 통장에 없는데. 얼마나 벌었는 줄 알고. 실명인지도 모르는데 지금. 실명제가 안 되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뒤집어서 얘기하고 보호는 뒷전 세금부터 때리네. 로또랑 똑같이 때리네. 뭘 로또랑 똑같아. 로또는 35%인데. 지금 이제 점점 우리가 왜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원하는 조국 장관님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언론부터 제대로 때려잡아야 되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하루하루 그 절박함이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진짜로. 네. 이러다가 송작가 TV가 과로사 하지 않도록 여러분도 쉬엄쉬엄 분노는 차갑게
어쨌든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송 작가님이 또 송작두로서 또 이 경제 성장률 같은 거 또 맞추신다. 맞췄다. 예. 맞췄. 이렇게 그냥 얘기한 사람은 송 작가님밖에 없다. 송 작가님밖에 없죠. 예. 네. 왜냐면 뭐 사실, 다른 무슨 한국은행이나 이런 데서도 할 때 우리나라 잘해봤자 뭐 3%, 잘해봤자 3%라고 했는데 이제 8월 달에 트럼프 형만 돌아오시면 아이, 그거는 좀. 아이, 거참. 네. 네. 돌아오면 좋게 하겠지만 거참.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대나무 숲이었습니다. 막판에 이렇게 숟가락을 얹고 나니까 갑자기 아프던 배가 안 아프네요.